이번 알아볼 종목은 이제 앵커라는 종목인데요. 우선 이제 가격을 간단히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일봉 차트인데 지금 뭐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루나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나스닥 약세 뭐 경제적인 상황 그거 다 합쳐가지고 좀 이제 하락을 했죠 시장에서.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하락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상처를 입고 그렇긴 하는데 앵커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올라갈 때 이런 이유였던 게 260원대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지금은 하락을 했다고 해서 물론 한 7, 80% 하락을 한 것 같은데요. 대충 보니까 뭐 크게 하락했다고 볼 수는 없죠. 이게 한 10원을 간다고 해도 많이 오른 상태니까. 다만 이제 이 박스권에서 상단에서 매매한 분들이 비트코인이 무너지면서 이제 손실을 많이 입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그건 그거고 일단 앵커 자체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 보기로 하면 일단 다른 코인이나 뭐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이제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이 전고점 여기 전고점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치우고 갔던 이 부분 이런 것들이 아직 훼손되지 않아서 입장이 이제 다른 코인들보다는 좀 낫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상승이 이렇게 1차 그 다음에 2차 거의 3차까지 가다가 말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2단 상승을 한 셈인데요.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한 데에는 다 항상 어, 뭐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유들이 숨어 있긴 하죠.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정보나 기타 그, 그 각각의 코인들에 대한 어떤 정, 그 기본적인 어떤 기술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기술 개발 현황, 투자 현황,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과연 그것이 어떤 실물 경제적으로 봤을 때 회계학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은 각 개개인들이 아무리 뭐 이런저런 정보를 모아보고 뭐 한다 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항상 나중에 뉴스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앵커의 기본 가치가 1, 2원 하던 게 한 260원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가격선을 설정할 때 완전히 제로로 놓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적당한 선, 그래도 한 2원은 쳐주자라는 관점에서 가격선을 설정했고요. 이 가격선을 설정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도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라인을 만드는 것은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지금 추세선을 긋지 않죠. 추세선을 이렇게 추세선을 긋게 되면 기술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거 계속 지워야 돼요. 시간이 가면 뭐 귀찮아도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건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나 쓰고 우선은 이제 가격 평가를 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가격 평가선하고 다음에 이제 위에는 이제 추세선을 썼죠. 가격이 내려오는 고점과 고점 연결해서 쭉 만나는 선을 보면 한 10.45원 먼 훗날에 그 정도 평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저점 부분에서는 이건 잘못 클릭을 했군요.
지금 선에서는 한 5.6원 나와요. 음, 좀 괴리감이 많이 있죠, 아직도. 그래서 이게 이제 박스 하단이 무너진 가격에서 여기 있는데요. 한 70% 80% 빠지면 얼마가 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라인을 그어보면 얘도 거의 70% 80% 라인이 빠지면은 뭐 비슷비슷해요. 9원에서 10원 사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무리한 가격 측정은 아니죠, 대략. 이런 가격들을 근데 도대체 왜 측정을 하는가? 일단 매매를 하기 전에 이 코인이 도대체 이 앵커라는 종목이 기술적으로 그 기본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해도 뭐 연구하고 아주 해박하고 뭐 여러 가지 지식이 있고 IT에 관한 그리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이야 뭐 기본적인 분석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다수는 사실상 뭐 백서나 홈피 가서 그 상황을 지켜본다 해도 그렇게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죠. 뭐 하여튼 뭐 그런 각도에서 보면 그냥 어, 가격을 가격밖에 유일한 어떤 단서가 숨어 있는 것은 없으니까 가격을 보게 되면 이 코인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 전고점을 왜 2단 상승했는지 어떤 뭐 시대에 맞는 기술적인 역량을 갖고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 데이터와 관련됐다든지 뭐 컴퓨터 이제 분산해 가지고서는 뭐 연결하는 부분 뭐 기술적인 어떤 개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뭔진 몰라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또 떨어져도 이전 고점 그 밑으로 이제 크게 훼손은 안 시키고 버티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격을 보고 아까 한 종목 또 했었는데 알고랜드인가요? 역시 그것도 기본적으로 좋다고 하지만은 정거점을 훼손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기술적으로 좋다고 하고 걔도 기술적으로 좋다고 해도 이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건 일종의 경제선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거나 그래서 기본 가격에 대한 평가는 그 정도가 된다. 그럼 가격 평가는 왜 하느냐? 내가 매매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내가 매매를 하고 있나? 그걸 이제 상대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 평가를 했을 때 여기서 왔을 때 가격 평가선 뭐 다 이제 예, 데이터가 더 들어오고 나면 또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뭐 80원, 90원 할 때는 항상 내가 좀 높은 위치에서 매매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박스를 쳐놓고 이 박스 하단부를 견고하게 지지하면 그러면은 이제 스탑을 할 필요가 없지만 상승했다가 이제 뭐 이걸 치면 A점, B점, A점은 항상 매매 공략이 가능하죠, 항상. 근데 B점 이제 C점인 경우에는 알 수가 없죠. 시점. 이 시점이 가장 문제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공포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추세를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여기서 잘 잡으면 굉장히 큰 시세가 나죠 또. 그래서 이런 부분 이 시점에서는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죠. 잘못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죠. 극명한 애가 앞에도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 작은 패턴에서 보면은 이제 A가 이제 가격 크게 하락을 시키고 뭐 B가 이렇게 약하게는 나왔어요. 약하게 나왔는데 이제 거의 이제 이게 저는 이런 차트를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제일 흔히 많이 나오죠. 일단 가격 죽여놓고 가격을 크게 죽여놓고 이제 또
이 차트가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죽여놓고 이제 B의 형태, 뭐 계단식으로 가다가 C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잘리는 형태, 그래서 커팅을 당하는 형태,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이제 크게 봤을 때는 A, 뭐 B, 그 다음에 이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 해서 이제 어, 더블 컴보의 뭐 플랫형에 가까운 C를 만들고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여기서 올라갈지 여기서 내려갈지 시점 부분이죠. 알 수 없죠. 그런데 이제 뭐 여기서 매매를 일단 시점인데 과감하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스탑을 걸고서는 올라간다. 이러면 이제 상당한 수익이 나는 것이고 떨어지면 스탑을 걸어 놓으면 손실을 막는 거죠. 근데 이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스탑을 잘 못 걸어서 그거하고 반대로 이렇게 시점에서 하락을 하면 뭐 그냥 홀딩하고 있으면 손실이 막심하죠. 근데 그 부분만 참 조심하면은 큰 투자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항상 그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응하고 평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제 이 그림을 보다 보면 얘기할 부분들이 꼭 생기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 쌓이면은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뭐 당연히 고공권에서 이제 박스가 무너진 형태고 뭐 여기서 보더라도 A, B 가다가 이제 C의 중요한 핵심 시세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당분간은 86원에서 110원 뭐 이렇게 올라가기는 힘들어 보이죠. 힘들어 보이는 상태인데 이제 전고점을 지지를 했으니까 그리고 가격 평가선은 한 10원 선 정도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평가고 평가의 영역이고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가격이 이거는 리얼 타임이니까요 48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대충 이제 가격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무너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무너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상당히 견고하게 이제 잘 지지를 하는 편인데 일봉 차트에서 봐서 그런지 크게 표시는 안 나는데 거의 그래서 이게 이제 표시를 제대로 그래서 이제 매매 대응은 어디서 하는 게 좋겠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선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뭐 대충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아마 기계가 알아서 팔아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보려면은 뭐 1시간 정도요. 이렇게 1시간 정도를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점이 34원 정도 뭐 정확하게는 저기 위를 보면 나오겠지만요. 34.1원, 34.1원 정도. 그러니까 34원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34원, 80원 이 급나가는 지점에서 한 60원에서 34원. 그래서 이 34원이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당장 이제 대응을 하면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해서 눌려서 가는 점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컴퓨터가 좀 문제가 일어나긴 했는데 나오는지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그어가지고 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크게 보면은 이제 무너지면서 1차 시세 무너지고 달라붙고 2차 시세 무너지다가 곧바로 반등이 돼서 뭐 시세가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좀 성급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한 번 시세 무너지고 여기서 한 번 시세 무너지고 여기서 이제 또 무너지긴 했지만은 두 번째 무너지고 이제 세 번째 무너지긴 했는데 차트상으로 보면 조금 뭔가 부족함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 매물대로 보면은 대략 여기가 급락했던 지점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나름 두 번째 급락하고 이제 매물이 이제 잔뜩 쌓여 있는데 이제 극복하려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얘는 좀 양호한 편이긴 한데 54원. 예, 여기 극복하기 좀 어려워 보이죠. 54원. 뭐 원래 1차적으로 저항이 되는 선은 당연히 이 선이 되겠죠. 여기서 조그맣게 보이는 게 2차 이제 하락 지점을 그냥 길게 평균 낸 가격인데 한 49원 정도 나와요. 여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터치가 가능하죠. 그래서 항상 여기 올라간 다음에 늘상 말씀드렸던 게 여기는 이제 바닥권에서 산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림으로. 그래서 이 바닥권의 이 지점, 이제 산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죠. 여기가 지지되는가? 그럼 가격으로 표시해보면 41원 나오고 41원에 굳이 살 필요 없죠. 왜냐면은 휩쓸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 지지한다고 했다가 샀다가 잠깐 털어내는 가격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단순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되죠. 이 봉을 극복하는 가격. 그 가격은 37원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37원대.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락하던 어떤 가격이 지금 스타일이 달라졌죠. 계속 하락하다가 일정 앞에 가격을 넘지 못하고 넘지 못하다가 여기도 넘지 못하고 여기서는 지금 2단 스텝으로 밟고 가고 있죠. 한 번을 오고 조정받고 한 번. 이게 이제 터닝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뭐 파동으로 치면은 뭐 저기서부터 하면 1, 2, 뭐 3이 익스텐션 돼서 연장이 돼서 1, 2, 뭐 3 그러다가 이제 큰 4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 하락이 한 번 더 있을 수는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전 조금 좀 공격적인 투자자다. 그럼 여기서 매매를 한번 해보고 스탑을 이 밑에다 걸었다가 그냥 타고 올라가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잘 올라가면 좋은 건데 또 이제 항상 그렇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휩소를 지나가지고 이제 지지해야 될 패턴 가격을 못 지지하고 내려가면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죠. 그래서 스탑을 잘 할 수 있으면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도 되는 것이고 예, 이렇게 37원에서 41원 사이 그리고 이제 난 좀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이제 투 스텝으로 못 올라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투 스텝을 밟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밑에 가격이 하락했을 때 하단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 37원대를 하락하게 되면 곧바로 위협을 하죠. 당연히 이거 지지하려고 그러다가 지지 못하고 깨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메리트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22원대가 나오는데 바닥으로 보여지는 가격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려면 22원대까지는 안 올 거로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항상 시장은 모르는 거라서 26.5원 정도 이 범위 내에서는 들어오면 매수를 하자. 매수를 하면 적어도 여기서 웨이브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조정받고 가면은 이 코인 안 사면 되죠. 근데 이제 떨어졌다. 그래서 좀 과하게 하락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 떨어지는 지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죠. 여기 35원 주권까지는. 그러면 뭐 계산해 보는 거죠. 뭐 계산기 두들겨 보면 수익률이 나오죠, 대충. 그래서 사실 때는 항상 나 얼마에 팔 거다. 근데 얼마에 사야 된다. 이 역산을 해야죠. 사놓고 얼마에 가서 팔아야지. 이렇게 해서 보면 좀 이렇게 욕심에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추격 매수를 하게 되고 흥분 매수죠. 흥분 매수를 하게 되면 좀 이렇게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아슬아슬하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은 제대로 수익을 못 내고 털어내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포인트는 이거예요. 결국은 추격 매수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다 보니까 물론 요런 맥점은 있는데 이건 뭐 기술적인
기술적인 테크닉이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영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떨어질 때 쭉 봤다가 가격을 미리 외우고 있자. 왜냐면 떨어질 때는 겁나서 못 사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미리 외우고 있으면 아 맞아 이거는 한 22원을 최악으로 생각하고 20 한 6.5 요 정도 라인 오면 나는 일단 산다. 그래서 이제 샀다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웨이브상 떨어졌다가 이전에 저점은 한번 다시 튀고 올라간다. 뭐 그런 확신을 갖고 매매를 하면 뭐 소정의 성과는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앵커 종목 하나 얘기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이게 이제 가격도 평가하고 대응 영역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패턴이 보면 패턴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가능한 항상 짧게 어떻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이 이제 없거나 그러면은 이제 자막 처리를 하면은 한 5분 6분 처리 간단하게 이제 메시지 결론만 전달하는 거죠. 가격 평가는 얼마고 대응력은 얼마고 뭐 근데 이제 목표가나 이런 것들을 왜 잘 얘기 안 하는가 전략을 짜면서 불장이거나 아주 장이 상승 추세로 들어갔을 때는 목표가를 설정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홀딩하고 그러면서 매매를 하는데 현재는 뭐 샀다가 어느 단기적인 수익률이 만족이 되면 파는 게 장땡인 것 같아요. 현재는 홀로가 돼서 이렇게 들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차트상, 시장상, 경제 상황상, 기술적인 분석상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바닥 찍은 것 같다 라고 하면 홀딩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를 정해서 나가는 게 좋은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비트는 어느 정도 바닥을 1차 찍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스닥이죠. 나스닥이 결국 나스닥이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제 실물 경제도 그렇게 이제 나타나기 힘들지 않지 않냐라는 것이 이제 계속 제 입장이고 그래서 나스닥도 계속 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 드디어 올라간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나스닥은 한 번 더 떨어질 자리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보면 완전히 바닥친 것 같다는 확신은 들지 않는다. 다만 이제 실물 경제가 안 좋아서 나스닥이 다시 한번 내린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그 상대적인 차트 우월성 그거는 조금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하방 경직력이 조금 나스닥보다 좋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 차트도 두 개를 비교해 봤는데 비트코인은 아주 가뿐하게 투스텝을 밟고 올라가는데 나스닥은 원스텝 밟고 올라가려다가 딱 멈췄죠. 그래서 월요일 같은 장에서도 이제 조금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다가 다시 얻어맞을 공산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주초 월화수 정도 되면은 그런 어떤 나스닥의 영향을 거꾸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또 코인 시장이 영향을 받아서 다시 한번 한 차례 또 하락이 나오면 그때는 상당히 많은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이번 기회에 매수를 못했던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뭐 올인해서 베팅은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뭐 있는 돈에 베팅하는 돈의 절반 정도 이상은 다 베팅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서 더 이제 올라타는 걸 보고서는 더 매매를 하면 되지 않겠냐.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빚을 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빚을 내는 건
실질적으로 투자를 안 하지만은 일단 이익이 나면은 이익 나는 금액은 이제 지갑에서 빼는 스타일이니까 그 빼냈던 돈까지 다시 들고 들어오는 시장 상황이 된다면 되게 좋죠. 그래서 그런 상황은 아마 비트코인이 정말 우연의 어떤 특별한 사건, 경제적인 최악의 사건, 예를 들어서 뭐 핵폭탄이 터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알 수 없는 도대체 그런 변수로 인해서 23,000달러까지 뭐 수직 낙하한다. 그랬다가 뭐 17,000, 18,000까지 온다. 그러면 그거는 2, 3년짜리가 아니라 뭐 한 4, 5년짜리 파동일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자리를 차고 들어가야 되겠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앵커하고 곁들여서 비트코인도 얘기했고 나스닥도 얘기했고, 그래서 나스닥은 적극적으로 매수는 아니지만 이제 한번 크게 빠지면 이제 포지션을 어느 정도 바꿀 때가 돼가지 않는가, 그런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우월적으로 좀 낫다.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을 보더라도 좀 메이저급 코인들은 상당히 탄력이 좋아요. 나머지는 좀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고는 있지만, 그래서 뭐 오늘 토요일, 그 다음에 내일 일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시세가 유지되는데 추격 매수한다는 거는 좀 항상 걱정이 되고 그래. 왜냐면 일요일 날 밤 12시, 11시 넘어서부터 새벽 시간대,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장이 열려서 점심 때까지 시세가 지금 현재 상승으로 돌아선 상태에서 올라가다가 이게 특별하게 더 연장이 시세가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까지는 다시 또 위기에 봉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격 매수는 삼가하시고 그렇게 매매를 어떤 월요일 날 오후, 화요일 날 아니면 수요일 날 이런 관점에서 하락했을 때 매매하는 방식, 그 방식을 택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앵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